이 학원마다 가보면요. 학원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학원 선택이 재수를 좌우한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쓰는 글은 자기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 보면 우리 학원은 엉망으로 합니다. 이런 학원 못 봤죠? 전국 최강의 강사진. 요새 보면 뭐 막 EBS 유명 인강 사이트 강사진, 뭐 포진, 그리고 뭐 얼굴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역시 주관으로 봐야 될 것이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자기한테 필요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남한테 맞는 거, 또 남들이 주로 낚시,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엄청 성적이 높아졌어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고, 그렇게 뭐를 들으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나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조금 속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소심하거든요. 약하다 보니까. 적어도 남이 하는 대로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재입생의 실질적인 성적 향상률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를 가든 좋아요. 어디를 가든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운이 좋으면 자기한테 맞는 걸 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자체가 먼저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폴 카렌다, 수험생용 카렌다, 지금 나온 거 보면 2월 달에, 저도 같이 카렌다를 걸어놓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봐요. 같이 보이는데 2월 달은, 자신을 정비하는 달이에요. 친구들하고도 단절하고, 무슨 말 있어요? 자기 공부 방해되는 요소 끊고, 자기가 너무 게임에 빠져있다. 게임 끊고, 뭐, 게임 끊기 어렵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게임 굉장히 잘 끊는 애 있었어. 엄청 비싼 데 갖다 놨더니 그냥 끊더라고. 말이 어려워요? 게임이 한 6배 정도, 보통 가격이 6배 정도 가니까 게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비싸게 주면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게임 끊더라니까. 그런 것처럼 게임을 끊어야 돼요. 게임을 자기가 공부 방해되면 그거 끊어야 되고, 자기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그쪽에다가, 내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거 본인이 알죠. 난 모르잖아요. 그거를 2월 초에 빨리 끊고 시작을 해야 돼. 그게 더 급해요, 지금. 어느 학원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 있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요소를 본인이 다 발굴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을 끊으세요. 무슨 얘기죠?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먹고 자고 공부만 한다. 이럴 정도로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죠. 경제적인 거. 재수하려면 돈 들잖아요. 돈 드는데 돈 드는 게 사실 조금 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부모님 몰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동시에 재수하는 거. 이론상 맞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어차피 수업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그 동안에 병행해서 한다.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학생 어려워요. 일하면서 공부한다? 가끔 편의점에 가보면 단어 막 외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봐요. 어려워요. 미리 어려운 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대학을 일단 들어가서 다니다가 반수를 하겠다. 반수는 극히 힘들어요. 원래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야 반수가 가능한 거예요. 기초 약한 학생은 역시 마찬가지. 이도 저도 다 안 돼요. 대학은 대학 공부도 안 되고 이 확률이 아주 낮은 걸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5% 미만. 무슨 양 있죠?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더 처절하게 끊어야 돼요. 친구 이름까지 다 잊어먹어봐요. 그럼 가능해. 왜 안 되겠어요? 하루 24시간 보장되는데. 친구 이름도 잊어먹고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옆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부모님이 밥 먹었냐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일단은 그런 어떤 철저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1년간 할 각오가 돼 있다면 병행이 되죠. 충분히 병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보겠어요. 단과반 학원. 단과반 학원을 가보면 장점은 이런 장점들을 얘기해요. 원하는 시간에 선생님들 원하는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종합반은 선생님이 정해져 있죠. 내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단과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으면 괜찮은데요. 남들이 어떤 선생님 걸 많이 듣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낚여. 어떤 과목은 그 과목만 계속 듣게끔 유도를 해요. 선생님이. 원래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무슨 양 있어요? 그 과목만 하게 만들어. 공부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많이 하면 뭐예요?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잘해야죠. 무슨 양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악랄하게 다녀요. 그래서 그 단과는 잘못하면 이게 낚여요. 낚였는데 이제 그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은 더 험했어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자,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한 십몇 년 전에 강남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수학 선생님이 전타임이 마감이야. 학생은 안 끊었는데. 아줌마 알바들을 시켜갖고 수강증 미리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교실에서 팔아요, 수강증을. 야, 난 대단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은 마감됐다니까 어떻게 그거 좀 구할 수 없냐고. 결국은 학생으로 다 차요. 강의를 들어봐. 다시 듣겠어요? 안 들어. 근데 그날에 못 들었던 애들이 다음에 또 들어와요. 지금 무슨 알겠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를 가지고 진짜 무 가지고 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무 갖고 인삼이라 해가지고 파는 거야. 큰 인삼. 그럼 그거 어차피 약이 닿지가 않는 거죠. 단과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걸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복습을 일반 종합반보다는 약간 단과하고 종합반을 그냥 나누기가 좀 그런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기타 등등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단과는 약간 외식성이 진하고요. 종합반은 약간 주식, 집에서 먹는 가전식 백반에 준한다고 봐요. 무슨 알겠죠? 근데 그게 공부를 할 때는 들을 때 막 쏙쏙쏙쏙 했는데 본인이 직접 안 하면 빨리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잊어먹는 건 당연하죠. 안 잊어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괴로워서. 옛날에 결혼 일도 다 잊어먹으니까 살만하지. 그래서 단과는 제가 재수할 때 하루 11타임까지 들어봤어요. 새벽부터. 물론 그 중에 국사가 8타임 들었어. 국사 때문에 재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하고 시험 봤는데 역시 또 빵점 맞았어요. 본고사에서. 국내 유명한 국사 선생님한테는 다 들어봤는데. 응?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과는 수강료도 생각보다 좀 저렴하고, 그런데 단과 교실에서 충분하게 자습실을 확보를 많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집에 와서 본인 의지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죠? 공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가 많다. 어떨 때 파겠다, 어떨 때 완전 2, 3일 놀았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과는 그런 점들을 본인이 극복할 수 있고, 단과 수업 끝났다고 바로 쉥쉥 오지 말고 학원 근처 계단 같은 데라서 앉아서 공부할 자세를 갖추면 성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단과 노량진의 단과 막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 막 효율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국어는 여기서 듣고 부지런도 하지, 영어는 여기서 듣고 수학은 뭐 어디 가서 듣고 막 부지런히 쫓아다녀요. 누가 뭐 엄청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새벽부터 엄청 바빠. 바쁜데 공부를 쭉 해나가면 한 달 중에서 보름 정도가 지나면 학생들이 어떤 교실들을 많이 좀 줄어요. 줄고 다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해서 너무 메뉴들을 많이 해놓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또 거기에 몰려. 왜냐면 뭔가 잘해주는 느낌이 들거든. 사실은 그게 시간을 묶어버리는 건데. 무슨 알겠죠? 내가 또 이럴 때 폴수학 선전하면 좋은데, 폴수학도 단과죠? 단과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일주일에 3시간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밀도 있게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계속 복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강의 듣는 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실전에서. 응? 저도 만약에 폴소가 완벽하게 해준다면 월화수목금 수호하면서 뭐 오늘은 뭐 하고 그 다음 날은 뭐 보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시험 보고 그 다음 다시 뭐 심화 공부하고 그러면 굉장히 스케줄은 멋있는 것 같지만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과를 들을 때는 잘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본인이 한 번씩 좀 들어보는 게. 왜냐면 요새 단과가 보면 모니터로 한번 인강으로 들어보기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아야지. 인터넷 보니까 뭐 이거 듣고 막 너무 놀랬다. 그래서 우리는 못 올려요. 폴소하게 뭐 20점인데 100점 맞았다 작년 수능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취급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학생 탓이 99%예요. 진짜예요. 그거는. 우린 도와주는 거지 지금 실제로. 가는 건 본인이 다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자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습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습을 해도 일정하게 못 하잖아요. 근데 단과를 다니면 진도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진도에 맞춰서 묶여서 본인도 그 정도 나름대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강의 듣는 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단과는 피해야 될 학생이 있어요. 친구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학생 피해야 돼요. 단과학원을 갔는데 친구가 생겼다. 어떻게 생겼니? 가다가 이게 어깨가 부딪혔다. 이거. 그게 인연이 돼갖고 친구가 돼. 같이 밥 먹어. 그럼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생기면 일단 그 단과는 그 공부를 할 때 실패할 확률이 50% 이상으로 넘어가. 실패할 확률이 이미. 끝나고 같이 어디 뭐 도서관을 간다. 같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어울리다니는 친구가 생기면 끝이에요. 누가 자리를 잡아줬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너 커피 한 잔 딱 빼준 거야. 야, 커피 한 잔 마셔라.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샀으니 나도 해야 되겠죠. 이러면 재수를 딱 중지. 불이 빨간 불이 깜박깜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단과를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좀 질문도 막 다녀.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을 기억해줘. 그럼 그만 다녀야 돼요.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우선 내 거를 챙겨야 돼. 내가 지금 영어 부족해. 영어 다 알아야 돼요. 수학 부족해. 수학 다 알아야 돼요. 그 선생님을 알고 그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재수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거지. 뭐 주변 친구 사귀고 아는 사람 알고 이게 아니에요. 벌써 이름을 알 정도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잖아요. 관심 가져준다고 성적이 높아져요? 그럼 제가 다 관심 가져주겠어요. 뭐 밤마다 문자 잘 자라. 뭐 하나 그거 뭐까지 단체 문자로 막 날릴 테니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단과의 위험성은 친구가 옆에 주변에 아는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 뭐 듣니? 나 뭐 듣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진짜 좋아서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 선생님한테 요즘 떡볶이도 얻어먹고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남한테 함부로 뭘 추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과가 실패가 되는 원인은 강의 때문이 아니에요. 단과반에서 옆에 학생들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패 원인입니다. 무슨 말 있어요? 그걸만 지킬 수 있다면 대화도 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필요 없어. 자리 잡아줬다고. 무슨 말 있어요? 지하철에서 만나서 어떤 선생님 강의 들으시죠? 이런 대화도 나누면 그 학원 그만 다녀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 명심해요. 단과 지금 다니려고 마음먹어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종합반은 평균적으로 선생님들의 실력이 단과보다 낮다고 얘기하는데 낮은 것이 아니라 취향이에요. 선생님의 실력이 낮은 게 아니라 취향이야. 좀 전투성이 없어요. 단과에 비해서. 단과는 어떤 선생님들끼리 씹고 애들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어제는 보니까 그 선생님 그하고 무슨 지방대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누가 올렸다고 아까 어떤 선생님 저한테 하소연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방대 출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들이 과외를 시킬 때 잘못한 게 왜 카이스트나 서울대 출신을 시켜? 자기 애 상황을 봐야지.
얘는 지금 학교 중위권도 안 돼갖고 하위권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그걸 가이스트나 서울대 가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얘를? 이해를 못하지. 그걸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난센스예요. 같은 경험에서 자기가 끌어져 나온,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가 30점이면 30점인데 100점을 맞는 것을 어떤 길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거나 그 과외했을 때 효과가 없었던 것이 뭔가 하면 애초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억지로 시키니까. 왜 그러냐? 거기는 뭐 학원에가 막 뭐 무슨 뭐 어디를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해야 돼. 그러나 종합반은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합반은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투성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학생들한테 애정은 진심 어린 애정이 좀 많아. 단과는 진심 없는 애정이 많고. 얘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밀착이 돼요. 공부는 감정이 개입되면 끝이에요. 애를 진짜 생각한다면 애한테 그냥 욕을 먹어야 돼.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보면 막 욕쟁이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 애들 공부 잘해. 일을 득득 하느라고. 내가 저 욕 안 먹으려고. 하도 교실에서 막 무시하니까. 그렇다고 영어 선생님한테 욕해서 애들 성적을 높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은 종합반은 본인 선택을 안 했죠. 본인 선택 안 했을 때 주의사항. 안 맞아요. 특히 폴수학을 들었던 학생은 수학이 잘 맞을 리가 없어. 무슨 양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반은 선생님이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종합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정식 백반이에요. 우리 질리지는 않아요. 진짜 꾸준해요. 뭔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느낌이 안 들어. 막 후다다다닥이 아니야. 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재수는 중요해요. 그게. 뭔가 불을 확 지피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그게 공부 체질을 만드는 거야. 그러나 이 종합반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40년 전에는 사기쳐서 브랜드를 얻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여기도 또 다시 또 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옛날에는 상위권만 받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종합반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난 학원, 그거 다니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저는 보면요. 진짜 매력이 없는 일이에요. 1등급만 받는다는 거야. 2등급은 뭐 시험을 보고. 그럼 뭘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학원을 가면 좋은 데를 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생각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학교 가는 거고 아슬아슬하게 안 떨어졌으면 역시 힘들어요. 왜? 수능과 벗어나 있는 것들도 많이 하니까. 수능에 막 치. 근데 어떤 선생님 굉장히 좋던데요, 그래도요. 다른 학원도 그거 하면 다 좋아요. 무슨 양이죠? 우리 식당마다 가면 다 맛있잖아. 배고파봐 다 맛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종합반은 좋은 학원을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선입관을 가지면 성적이 진짜 중위권 학생들은 이 학원을 가면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해도 못하고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야. 앉아있기도 괴롭지. 인간 수양으로 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종합반들의 공통적으로 나쁜 점이 있어요. 그나마 이 학원 가면요. 애들은 비인간적이에요. 서로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양 있어요? 서로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은 일반 학원, 뭐 브랜드 있는 학원 마찬가지예요. 제가 브랜드 있는 학원 지금 인터넷 찍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 A, B, C, D, E, F 하다 보면 거의 다 들어있어. 거기 있는 학원들, 브랜드 학원을 길을 쓰고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브랜드 때문에 가격만 비싼 거야.
우리나라 별로 좋지 않은 차이도 않은 그 브랜드 때문에 TV 비싸게 파는 거와 똑같아. 컴퓨터도. 응?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이건 차이가 없어. 그냥 그 어떤 공동심리. 애들이 다 많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 나도 일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그 일원일 뿐이야. 특별히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험한 학원이 이게 지금 요 인강 들은 학생은 지방에도 종합반들 있죠. 한반 모집 이렇게 해서는 종합반. 또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웬만큼 시험 없이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종합반. 이런 반에 가면요. 선생님들 실력은 제일 좋아요. 이 학원이. 성적이 낮은 학생은 이 학원을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 학원은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숙달이 됐어. 하도 험한 애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 수업에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종합반, 이게 말만 무늬만 재수치 고일만도 안 돼. 이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은 아예 처음부터 영어 문법부터 시작한 데도 있어요. 책 공부하기 전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이 학원은 공부 체질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종치면 그냥 다 가요. 자습해라 그러면 뭐 오늘은 배가 아프고 오늘은 엄마가 일찍 오라 그랬고 뭐 별로 온 핑계를 다해서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까지가 쓸쓸해요. 얘들도 결국 안 남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원들은 만약에 이 학원에서도 성공한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배우는 것은 자기한테 맞는 걸 배워요. 근데 옆에서 협조를 안 해줘. 그럼 어떤 협조가 안 되느냐? 쉬는 시간이 시장도 요새 그렇게 시끄러운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 학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출발은 같아. 개강하면 너무 조용해요. 개강하면 한 일주일간은 너무 조용하고요. 애들끼리 말도 않고 뭔가 눈빛도 서로 의식하면서 이게 뭐 별 걱정 다 해. 내가 성적이 너무 낮아서 이 학원에 온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애들 수준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전부 괜히 누가 뭐 얘기 주는데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아주 묵직하게 하고 다니고 얼굴 막 이렇게 해요. 요게 이제 한 달 지나면 여기서부터 시끄럽기 시작해요. 한 달 지나면 우연히 보니까 어머 내 친구랑 같은 학교야. 말투가 딱 보니까 약간 우리 고향 말투야. 어딘가 몰랐더니 몰랐더니 우리 고향이야. 고향 선배고 기타 등등 해서 서로의 아픔 재수한 동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옥상에 가보면요 향후회를 해요. 향후회 동창회. 그래갖고 좀 지나면 다 알게 돼 많이 서로. 그래서 너무 친밀감을 가져요. 그러면 그 반 전체가 재수 실패해요. 이걸 막아야 돼요. 입에다 반창고도 못 붙이더라도 그럼 대답을 못하니까 적어도 얘기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안 돼요. 왜? 선생님들조차도 관리교사조차도 말만 몽둥이 들고 있으면 뭐해? 왜 애들을 때려? 말만 몽둥이 들고 있는데 표정은 웃어요. 같이 노는 거야. 좀 지나면. 즉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5월쯤 되죠. 5월쯤 되면요 학원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뭐 수업 중에도 자고 쉬는 시간에 떠들고 밥 먹는 시간에 낄낄대고 장난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원은 있으나 마나요. 많은 학원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원을 피하는 거예요. 이 학원 똑같아요. 다만 조금 여기보다는 엄해요. 그나마 여기는 평균적으로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분위기가 조금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떠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수업으로 가는 건 아닌데 내가 상황을 진짜 안 봐도 비디오라고. 응? 이 학원만 괜찮아요. 이건 거의 끝까지 비인간적이야. 애들이 머리에서 선생님들이 막 웃기지? 그래도 별로 안 웃어요. 공부는 하시죠? 그러니까 저 폴이 이 학원 가서 수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딴소리 하면 선생님 진도 나가시.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알고 와야 돼요. 이 뭐를 조심해야 될 건지. 오히려 왕따가 편한데 공부가 안 돼요. 시끄러워서. 물론 여러분 시끄러운 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그래도 좀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안정적이 돼야. 반대로 내가 가장 그 반 질이 안 좋아야 돼요. 자기가. 내가 제일 떠들고 내가 제일 공부를 안 하는 놈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수업하다가 중간 땡땡 치려고 딱 나가면 나갔는데 진짜 쓸쓸해야 돼. 혼자 나가. 애들 다 공부해. 그럼 할 수 없이 저도 주저앉게 돼요. 근데 나 마음 잡고 있는데 옆에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쉬었다 하자, 먹고 하자. 뭘 한 게 있다, 간식 다 챙겨 먹고, 맨 다 놀고,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때문에 뭐 아픈 애들도 많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프죠. 그래서 이 학원이 조금 그 관리가 엄격히 한다지만 사실 뻥이에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대신 이 학원들이 전부 강조하는 거 있어요. 담임제. 담임 상담은 뭐예요? 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담임이 얘 아침에 지각하면 집에 전화해주고 얘 늦었어요. 걔 아팠어요? 어디 아파요? 병원 갔다 왔어요? 그게 성적하고 상관이 있냐고. 항상 저기겠죠.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재수하는 것은 성적을 높여놓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친해져요. 선생님, 우리 뭐 저쪽 몇 반은 무슨 반 회식했다는데 우리는 안 해요. 막 쿵쿵쿵쿵쿵쿵. 그래, 우리도 떡볶이라도 먹자. 뭐 쏘세요. 뭐 하는 거야? 재수야 뭐야 지금? 놀러마야 화끈하게 놀러 가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4월쯤 지나면요, 애들이 3월 4월은 얘들이 무슨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가려는 건지 엄청 꾸미고 와요. 잠은 깨겠지. 그놈 화장 때문에 코가 찔려서 향수 다 섞이고. 아침에 학원을 가는데 아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장을 해요. 기본이야. 그러니까 방 치장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방은 더럽지? 그러면 재수는 끝이에요. 무슨 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재수 어디 저 기수강원 같으면 여학생도 머리 다 잘라버려요. 머리를 그렇다고 밀겠다는 건 아니야. 뭘 꼭 밀 필요까지 있겠어요? 적당히 밖에 돌아다닐 마음이 없을 정도로까지 내가 잘라주면 돼. 미용실 가서 자르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내가 자르면 차라리 그냥 여기 머리 묶고 있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각오를 가져야 돼요. 치장하는데 1시간 30분? 30분이나 1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좀 긴 학생들은 까만 고무줄이나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확 묶어요. 무슨 생각 있어요? 가능하면 액세서리도 하지 마세요. 누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무슨 생각 있죠? 남학생도 마찬가지지. 그게 돼야, 그 교실에서 분위기가 돼야 이제 목적을 향해서 근접하는 거예요. 노는 건 아니라니까. 놀려면 유흥가로 가요, 그냥. 신촌이나 신천이나 어디 이런 데를 가보라니까. 촌친에게 청담동이나 압구정이나 가요. 재수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1년 사이에 우리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갈 때 안 가더라도.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니까. 20, 30점에서 90점, 100점 나오는 게 가능해요. 그간에 안 했기 때문이야. 공부 외적인 거에 자꾸 신경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들은 그런 것들을 봐요. 자, 그럼 이제 기숙학원. 우리의 로망. 돈만 있으면 기숙학원 가고 싶어. 왜? 기숙학원은 광고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기숙학원은 1년에 보통 초기에 광고비 10억 원 정도를 집행해요.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결국 소비자 부담이죠. 그 다음에 수강료를 싸게 하면 시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싸게 받는 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응? 비싸게 받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 뭔가 좀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아닌데. 기숙학원 가서 지금 최근에 폴 스터디 기숙학원
우리 지금 이름하고 똑같죠? 제가 지금 아이까지 마음이 지금 안 굳혀졌어요. 그 가까우면 내가 가서 좀 간섭 확 하고 싶은데 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간섭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살짝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저 간섭을 어떻게 간섭을 해야 될까? 그 학원 쪽에다가는 좀 밥도 좀 잘해주고 애들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진짜 누구 통닭을 뭐 찜닭을 만들려면 제발 난방 좀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학생들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학생들한테 가면 무슨 재수생이 겨울엔 난방은 난방이야. 안 알아 죽으면 됐지. 그 다음 새끼 없어. 두 끼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머리로 에너지가 가서 너희들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오히려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은데 지금 반대야 반대. 여러 가지가. 학생들도 반찬 투정하지. 집에서는 그렇게 먹으라 해도 먹지도 않은 애들이 거기서 또 때 되면 기숙하면 밥 먹으러 가요. 그럼 식당으로 가라니까 처음 식당으로. 또 그 기숙학원 시설도 좋아요. 가보니까. 그러나 원래 제 생각 같으면 군대식 내무반으로 만들고 싶어요. 관리 편하잖아. 깨울 때도 그냥 쫙 줄로 이렇게 있어요. 군대 내무반처럼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깨우지 뭐 일일이 무슨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러나 그쪽에서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눈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 서비스 정신이. 얘들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지. 얘들이 재수를 성공하려면 이런데 기숙학원 들어왔으면 그냥 완전히 이걸 그냥 아주 어떻게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문 앞에다 내가 조폭 그 실력 있는 애들 이게 쫙 깔아놓고 담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그 학원 쪽에다가는 잘해주기를 저도 바라는 거죠. 그것도 최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리가 아파. 그런데 기숙학원이 돈 있으면 다 가고 싶어 해요. 왜 우리가 기숙학원에 대한 기대가 클까요? 기숙학원은 옛날 처음에 생각했을 때 스파르타 학원이라는 걸로 시작했어요. 얘들을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완전히 얘들을 들들 볶아서 성적을 확 올리겠다. 그럼 뭔가 하면 얘들이 다른 외부하고 차단된 상태에서 친구도 그냥 다 끊고 그냥 뭐 아무것도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지어 집에 가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게 하겠다. 이런 거지. 기숙학원이 원래 비싸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니까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우려다 보니까 저절로 비싸진 거지 그게. 수강료만 가지고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운영 자체가 마인드가 그냥 해보지 뭐. 얘가 뭐 성적이 안 오르면 할 수 있나? 지가 안 한 걸? 이러려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기숙학원 쪽에도. 만약 아예 안 되겠으면 받지를 말아야 된다 이거야. 이 테스트가 아니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돼 있느냐. 이거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기숙학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광고를 해서 엮어서 막 이 인터넷에다 갖다가 때려 광고 넣고 뭐 이렇게 뭐 TV에다가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광고비 한 신문까지 왕창 다 해서 우리 뭐 기숙학원에서 뭐 평균 몇 점이 올랐다고 뻥이나 치고 있고 그 평균 오른 거하고 자기가 뭔 상관이 있어요? 평균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그 학원 애들이 다 떨어져도 내가 합격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자꾸 그런 데 낚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숙학원을 혹시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학생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기숙학원을 만들어요. 집에서 밥 주지. 집 재워주지. 결국 자기가 부족한 거야. 공부 안 할 애는 옆에서 아무리 감시해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뭐 중세 고문 그거 안 쓰면.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결국 자기 의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 어차피 돈이 부족해서 못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세요. 큰 기대를 갖지 마. 그러나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집에서 어차피 그냥 우리 지금 집에 돈 남는 게 돈이다. 너 이번에 뭐 재수하는데 돈 좀 완전 좀 써주면 안 되니? 뭐
얼마 정도 같으면 뭐 어차피 하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맡겨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너무 고마운 것처럼 보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을 최악으로 믿지 않을 때 도저히 집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해. 내가 아주 1년 지나 보니까 아침에 깨우려면 돌아버리겠고 저녁에 이게 뭐 늦게 들어오지 뭐 저녁에도 정신 못 차리고 뭐 학원 갔다 왔던 애가 뭐 얼굴 뻘게 갖고 있지. 이게 친구 만나러 다니지. 주말에도 보면 벌써 아침에 뭐 학원 가는 분위기가 아니야. 막 찍어 바르고 뭐 갔다 하고 뭐 엄마 옷 미리 그냥 팍 제껴놓고 뭐 해가지고 벌써 이 공분이 관리가 부족하니까 거기 갖다 집어넣으면 설마 거기서는 안 그러겠지. 그러나 거기도 친구는 있죠. 더 많지 뭐 친구. 동병상련. 서로 이해를 해주고. 응? 그러면 죽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요전에 폴스터디 기술학원 같은 데 가서 그 총 관리하시는 분이 보고 내가 딱 보고 넥타이 딱 메고 있어. 아우 저분 너무 약하게 보였어. 좀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얼굴에 흉터도 좀 이렇게 몇 개 있고 그냥 아주 좀 험해가지고 진짜 막 거의 다 그런 사람이 말 한번 해야 입구에 있다가 살금살금 몰래 쉬러 나오면 뭘 쉬어? 그래야 아이고 이거 야 차라리 안 쉬고 말지 내가 저 얘기 2번 들었다가는 소름 끼치겠다. 이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얘 누구야? 너 왜 아까 쉬었는데 왜 또 쉬냐 임마? 이렇게 다정하게 하면 안 돼요. 응? 근데 지금 기숙학원들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보면 시설이 좋아야 된다. 영양가도 골고루 뭐 간식은 고급으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쾌적한 친구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얘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을래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한상일이라고 수성고등학교 여기 저 의자 있는데 의자에 의자 옆에 내 옆에 앉혀놨는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앉는데 이렇게 앉고 얘가 이게 앉은 거야? 이게 앉은 거냐고. 그래서 내가 너 치질 있어? 아니 왜냐면 내가 치질이면 또 내가 또 소개질도가 있어서 너 치질 있어? 아니요. 내가 보면 또 감고 또 내가 안 보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래? 치질 있어? 내가 처음 보는데 얘 진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처음 보는데 아니요. 엉덩이를 대고 앉아있으면 졸려서요. 이거 본인한테 든 거. 본인이 해명이라도 해서 내가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해. 그럼 계속 그렇게 해. 알았어. 제대로 앉으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걔가 해명하지 못한 것이 침대 다리 잘라버린 거. 침대 다리 4개 있는데 다리 하나 잘라서 침대를 끼우뚱하게 놔둬. 그래서 내가 걔를 나무라서 야 너 침대 빨리 씌워야 돼. 난 이 정리하는 거 딱지색이야. 공부가 문제야? 빨리 가서 밖에서 저 벽돌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당장 나갔다 와. 그래 나가서 이렇게 보도블록 2개 갖고 와서 갖다가 이렇게 대고. 아니 자른 거 보면 엄마가 얘기하는데 수평이 유지가 돼 있으면 자고 싶으니까 잘랐다는 거예요. 전교 1등짜리가 하나 더 있었어. 여드름 사건. 너무 얘가 이렇게 이 농이 잡혀 있어서 너무 또 얘가 또 너무 외모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얘 여드름 있잖아. 신경 쓰지 마. 일단 대학 가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네. 멀쩡한 피부를 쥐어뜯는 거야. 졸립다고. 자꾸 쥐어뜯으니까 이 농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저는 여드름으로 해서 상처 난 건 줄 알았다니까.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전교 1등이 되는 거야 보통. 근데 여러분들 방법만 생각해요. 무슨 책을 하면 제가 그러니까 다 낚이지 책에. 1등급이 된다. 이 책을 봐라. 자기하고 단계가 맞지 않는데. 너 왜 그 책 공부하니? 애들이 다 그거 안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죠. 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해결되면 사실 어떻게 하면 동굴에서 공부해도 돼. 다만 입시가
너무 동굴에서 혼자 깊이 공부하다 보면 뭐 잘못하다 도 같아서 과연 공부를 해야 될까? 자연과 법삼다. 그러다가 뭐 원서 낼 때 잊어먹는 경우도 있겠지. 농담이 아니라 우리 폴수학 여러분 고참 중에서 여러분 폴수학 선배 중에서 이번에 사법고시 그 원서 접수 기간 놓쳐서 접수 못한 학생도 있어요. 이번 봤으면 합격했을 거야. 합격했을 텐데 뭐 저한테 선생님 저 3개를 다 합격하겠습니다. 행시, 뭐 사시, 뭐 외무고시 다 하겠습니다. 그래?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선생님 근데 저 접수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접수 좀 해볼까? 지난주에 다 끝났다는 거. 이거 황당한 일이 있냐 이거야. 그래도 그럴 정도로 공부 한번 해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이 학생 같은 경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2월 달 안에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 너무 방이 추워요. 그럼 제가 그거를 원래는 마음이 아파요. 왜 춥게 오고 난리야. 뜨끈뜨끈하게 해갖고 애들을 그냥 완전히 통닭을 만들어버리지 찜질방으로. 그렇게는 그쪽에는 얘기하지만 학생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뻐 보이지가 않아. 너 지금 그래도 실례잖아. 지금 재수하는데. 밖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 어제. 실례니까 이불 꼭 그냥 목까지 두르고 그렇게 자. 추우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고 싶죠?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일단 기숙학원 갈 때 이것도 브랜드나 광고에 속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기숙학원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알고 있는데 기대한 것만큼 안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일반 그냥 자유롭게 집에 왔다 갔다라든지 이거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여러분이 아침에 그러니까 이러면 나 재수할까 싶어 또.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라. 알았어. 일어나. 나 일어났다니까. 눈을 왜 감고 있어? 나 눈 감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막 이러면 이건 집에서 이거 들었다 놨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데는 안 통하겠죠. 남한테는. 나는 기숙학원 누워있는데 기상 그러니까 누구나 남이야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 인생은 내 건데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할 수 없이 일어나지. 그래서 억지로 어떤 그 몸의 틀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진짜 험한 학생이 가야죠.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저녁에도 가면 뭐 방에서 인터넷으로 뭐 뉴스 검색하다가 딴 거 보다가 뭐 게임도 하다가 거기는 안 되겠지. 그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불능이다 했을 때는 연습 삼아서 한 2-3달 갔다가 퇴원하고 퇴원 습관이 좀 들여서 뭔가 이제목건 되면 적절하다고 봐요. 너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폴스터디라고 이름 붙은 데는 들어갈 때 뭐 조금 DC를 해줄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단지 그거야. 내가 보장하려면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저 기숙사 싫어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옛날 대학 다닐 때 공부해갖고 토요일 일요일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남들 다 집에 가는데 기숙사에 붙들려갖고 재수강 받거나 이런 거 질려가지고 저 원래 기숙사에 있기 싫어요. 뭐 군대도 기숙사지만. 그래서 기숙학원들은 다른 학원하고 특별한 장점이 있다는 것보다 아무리 기숙학원이 비싸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소수로 하고 또 기초가 약하면 좀 더 뭐 학원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단점은 어쨌든 그래도 돈은 비싸요.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가죠. 싸야 200만 원이 한 달에. 싸야 200만 원이니까 좀 부담은 되는데 자기 집에서는 부담이 안 된다. 의외로. 우리는 뭐 나 하나 사람 되면 돈이 200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본인이 도저히 자기 혼자 통제가 어려울 때는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되 역시 기숙학원도 친구 가서 사귀면 끝이에요. 제가 가서 얼마 전에 폴 기숙학원 가서 일요일마다 특강은 좀 해주고 있는데 가서 그 얘기했어요. 둘이 어떻게 알아? 같은 방에 있는데요. 둘이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방에서도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혼자 있으면 밤에 무섭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좀 든든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름도 알아서는 안 되고요. 제가 도대체 뭘 하는지 시초를 몰라야 돼요. 명심하세요. 무슨 알겠어요? 애들이 다 저랑 같이 같은 방 쓰기를 싫어합니다. 성공입니다. 알겠어요? 독방 쓰세요. 독방. 그렇게 뭔가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험해요. 독학의 인강. 인강이 위험한 이유가 왜 위험했어요? 들을 때는 왕창 하루 10시간도 들을 수 있지만 강사 그런 거 봤어요? 인강. 제가 폴수학 강의원인데 여러분이 계속 10시간을 들어요. 10시간. 야, 너 너무 심하게 든다. 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요. 시간표가 학교 시간표처럼 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듣고 뭘 듣고 뭘 듣고. 사실 계획될 시간에 공부하기를 바라요. 계획대로 안 되죠. 그 전날 어떨 때 밤새매요. 공부 잘 된다고. 그럼 그날 오전에 자잖아요. 집에서도 말도 못해. 어제 밤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불규칙해져요.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일어지 하다가 어떤 과목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EBS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EBS도 그냥 들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학하는 학생들, 인강 들으면서 독학하는 학생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 명심하세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스케줄이에요. 어느 과목이나 그래요. 어느 과목이나. 그걸 한번 쭉 늘어보면요. 하루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굶어도 다 안 돼요. 그게.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끝낼 수 없으면 중간 다시 시작하게 돼요. 더 늦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이 급해서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왕창 했는데 그걸 못 끝내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늦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밀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이 재수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우선 처음부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세요. 자기가 전혀 공부해본 경험이 없으면 하루 2시간씩이라도 매일 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거를 몸이 닿을 때 3시간 늘리고 4시간 늘려야지. 한 번도 공부를 안 해갖고 재수 시작한 학생이 하루 공부 시간이 갑자기 12시간이야.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왜 친구를 걱정하세요? 친구가 요새 슬프대요. 어떤 친구랑 헤어졌고 슬프다는 거야. 재수생이 왜 신경 써요? 자기 신경 써야지. 단절해야죠, 단절. 무슨 말 있어요? 친척 결혼식에도 가지 마세요. 갈 필요 없어. 친척 결혼식에 왜 가요? 혹시 뭐 용돈이 생길 수 있으면 갔다 오세요. 자금은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재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면 가면 안 돼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에요. 아, 저는 엄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거지 안 해도 돼요. 만약 설거지를 한다면 그럴 때 내가 너무 공부를 계속 집중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뭔가 좀 육체적으로도 움직여서 좀 균형을 갖춰야 되겠다. 그때 밖에 나가서 누우면 남은 집도 쓰세요. 우선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되게 뭐 도서관 이건 뭐 됐고 도서관도 뭐 가서 뭐 남들 인강 뭐 보나 다 보고 그거 뭐 보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봤을 때 재수가 쉽지 않아요. 왜? 몸이 공부 체질이 아니니까. 제가 어제 부산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어제 부산에 간담회 갔다 왔어요.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밤 12시 38분 도착했어요. 응? 딱 내렸어요. 지하철 딱 탈렸는데 4호선에서 빨간 이 마이크 든 아저씨가 아, 지하철 4호선 다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어제 갈 때는 막 늦을 것 같아서 택시 타고 갔는데 괜히 잘못 오면 딱 서울역 앞에 내렸는데 택시 탈렸는데 별로 탈 마음이 안 생겼어요. 왜 안 생겼냐면 합승 좋아요. 합승. 가능하면 우리 기름 없는데 합승하는 걸 저는 권장해요.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건 기분이 별로죠.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이 선릉역 사는데 선릉역까지 걸어올 생각을 딱 가졌어요. 날씨도 괜찮아서. 그래서 내가 이미 출발했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오려고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쓱쓱 지나서 오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강남역 버스가 있는 거야. 버스 사실 겁나요, 제가. 지하철은 자신 있는데. 버스는 이게 잘못하면 반대로 탈 수 있죠. 평상시 안 타는 데 같으면. 내가 그런 경험들이 옛날에 있어서. 그 잘못 가면 뭐 이거 끝나죠? 그런데다가, 아니, 돈을 그냥 딱 내고 가면 좋은데, 버스가 뭐 중간에 내가 미리 몰랐을 때는 미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도 있고 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막 모든 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버스는 겁나서 잘 못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강남역이에요. 딱 있는데 아저씨가 딱 섰어요. 아저씨 강남역 가요? 간대요. 잘 됐다. 교통카드 찍으면 되겠다. 딱 찍었어요. 자신있게. 근데 또 타는데 내리는 애들마다 다 또 찍고 내리는 거야. 나 이게 좀 불안했어. 왜냐면 두 번 계산될까봐. 무슨 알겠죠? 그래서 내가 또 문자로 물어봤어, 또. 내릴 때 찍고 내리냐, 이거. 그러나 처음에는, 저 사람 올라올 때 부주의해서 안 찍고 내려서 내릴 때는 찍고 내려 이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 지하철도 엄청 복잡해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이 많아요. 이 부족해갖고. 그래서 제가 어제 명심해갖고 이게 딱 보고 있다가 강남 잘 내렸어요. 대신 강남이 성능역까지는 걸어왔어요. 걸어오면 이제 언덕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한 여기 걸어와. 겨울에. 어제 바람도 뭐 비교적 쌩쌩하던데.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밤에 돌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밤에 돌아라는 뜻이 아니라 재수 전에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라는 건 지금 저 이경을 얘기한 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수를 하게 된 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냐. 진짜 해도 넘어가야 공부 안 한 거 아닌가. 너무 요령만 쫓은 거 아닌가. 폰만 잡은 거 아닌가. 책만 산 거 아닌가. 인강만 사놓고 제대로 하지 않았냐. 너무 좋은 방법만 너무 하다가 공부하지 않은 게 아니냐. 모든 핑계를 남한테 대지 않았냐. 뭐 집에서 돈을 덜 줬다는 등 뭐 인강 듣고 싶은 거 다 들었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거를. 합하면 시간이 수천 시간인데 무슨 수로 들어? 나는 과외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거는 일단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공부에. 그거를 심한 사람은 기수관 가세요. 도저히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럼 내가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이제 무인도 기수학원 차리면 거기 와봐. 거기 오면 머리 완전히 다 민 애들만 있을 거니까. 무슨 안 있어요? 뒤에 막 활 차고. 왜 그거 뭐 영화 뭐지 그거? 그거 영화 있는데 그거? 막 활 확 쏴가지고 그 뭔데? 뭔 캠프? 데드 캠프. 아주. 데드 캠프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일부. 그럼 스스로 데드 캠프를 만들어요. 근처에서도 내가 한번 좀 난 걸어봐야 돼. 난 고생해야 돼. 내 몸을 움직여야 돼. 공부하는 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서 꿈쩍도 하기 싫어.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저처럼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게으르니까 제가 좀 게으르다 생각하면 막 움직여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막 이게 방황으로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걸 이렇게도 간다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 타야 될 걸 걸어가기도 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훈련도 돼야 되고 또 어차피 책상에 앉았으면 그땐 또 반대가 돼야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좀 끈으로 좀 다리를 묶어놓고 누가 보면 웃기겠지만 웃으라 그래요. 모처럼 남한테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공부도 안 한 애가 갑자기 막 의자에다가 자기 막 끈을 묶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왜 그러냐니까 나 안 돌아다니려고요. 그럼 막 가족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쟤 좀 이따 풀고 나온다는데 나 10,000원 건다. 알겠어요? 30분. 그럼 막 엄마가 20분에 나 지금 얼마 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 15분 있다가 풀고. 왜? 화장실 가려고. 그렇게 핑계를 자기 훈련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아니까. 그게 돼 있으면 방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죠. 무리한 계획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이 무리한 계획 때문에 다시 자꾸 원인치로 오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공부 하루에 한 번도 안 한 애는요. 책상에 1시간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럼 차라리 만화라도 보세요. 재수 늦게 시작해도 제대로 하면 돼요. 너무 급하게 막 2월 15일에 해야 된다. 그렇게 강박관념 갖지 말고 제대로 하면 6월 달부터 해도 돼요. 공부 틀만 돼 있다면. 그러나 어영병 친구 만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했을 때 뭐 부릴 거 다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내가 목표 3시간씩 무조건 앉아있기. 안 돼, 만화라도 봐요. 만화라도 봐. 전 만화 보기 싫은데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본인 좋아하는 걸로 해요, 하여튼. 안 되면 일단 의자에 앉아서 내가 몇 시간씩 견딘다. 그게 자신이 있죠? 내가 하루에 5시간씩 앉아서 자신 있을 때 5시간 분량의 공부 계획을 세우세요. 무시 안 하겠어요? 아, 공부 좀 하려면 맨날 엎드리고 옆으로 뭐 뒹굴뒹굴하고 뭐 일단 자고 좀 이따가 정신 차려서 공부한다. 이래놓고 계획을 6시간, 7시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학생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훈련해야 돼요. 요새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방에서 공부하지 말고 가로등 밑에 와서 공부하세요. 감기 걸리지 않고 지퍼 여기까지 쫙 올리고 가로등 밑에서 공부해요. 설마 가로등 밑에서 졸면요 집에서 야 우리 포기하자 그렇게 얘기해. 얘 이 추운데 엄마 아빠가 좀 고생해서 얘가 아유 얘 너무 공부하는데 추운데 제가 그래도 좀 잠 안 자겠다고 제가 그래도 저 추운데 가서 눈도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아유 저기 얘 뭐 오렌지 뭐 차라도 하나 뭐 오렌지 차가 아니라 무슨 뭐 노란색 차가 뭐지? 유자차 좋아. 유자차라도 좀 갖다 줘. 근데 가서 애가 그 추운데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인증샷 딱 찍고요. 아빠하고 상의해서 야 우리 다른 방향으로 가자. 얘를 더 이상 이러다가 잘못하면 애 저 죽겠다. 어? 저 환경에서도 잠은 자는군. 그래야 깨끗이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몸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알겠어요?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 뭐 이러저러한 뭐 무료 인강들도 있고, 꼭 뭐 유료가 아니더라도 EBS도 보면 좋은 강의들이 내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안 들어봐도 돼요. 저는 얼굴 표정 보면, 강사 얼굴 표정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강의하는 건가를 눈치챌 수 있어요. 겉멋만 들었군, 신용만 내는군,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한 3분의 1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이제 끝납니다. 가만있어, 내 커피가 아니잖아. 그 전에 얘기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재수를 꼭 해야 될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대학을 꼭 가야 되느냐? 그 대학 가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많이 듣는 그런 목적이라면 한번 외국으로 나르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물론 속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속으려고 다 준비 운동하고 있어요. 마치 느낌이 테이프 좀 더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잠깐 테이프 갈고 계속 하겠습니다.